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여성입니다. 전 대학에서 퀸으로 뽑혔을 정도로 미모가 좋았고 집도 부유해서 법조인 남편과 맞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가풍도 좋고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편이 5대 독자라서 제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죠. 그런데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도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좋고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거치게 되었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도 힘들고 이번에는 성공인지 아닌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사람 피를 말리게 쓰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5차에서 드디어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예쁜 딸을 얻었고 현재 그 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다 귀여움받고 자라고 있는데 안 그러시던 시부모님이 드러내놓고 아들 타령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아이 가진 것도 아시면서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또 압박을 해오시다니 참 야속하더군요. 남편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저도 마음을 다스리려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한 그때쯤 아랫집이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주재원으로 외국 나간 남편 때문에 친정 근처로 왔다며 아들이 9살이라며 친하게 지내자고 새로 이사온 집에서 떡을 줬어요. 전 안 그래도 외롭고 힘들 때 좋은 이웃이 생겨서 기뻤습니다. 맛있는 것도 요리해서 나눠 먹고 서로 집을 오가기 시작했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못하는 요리가 없더군요. 뭘 해도 맛있고 솜씨가 너무 좋은 언니였죠. 그 언니는 주말 농장에서 수확한 유기농 채소도 한 광주리 건네주며 고기도 같이 먹으라고 사다주는 인심까지도 좋은 그런 착한 언니였습니다. 제 친언니보다도 저를 아끼는 것 같아 저 역시 뭐 하나라도 더 해줄까 고민하게 되었죠. 한 번은 같이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명품 코너를 보게 되었어요. 언니가 제게 블라우스 한 벌을 사주고 싶다는 겁니다. 가격도 100만 원이 넘는데 말이에요. 전 당연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줄 때 받으라면서 쇼핑백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선물을 받고 집에 와서 입어보니 너무 예뻤습니다. 이런 걸 턱턱 사줄 정도로 언니는 잘 사는가 싶고 부담스럽긴 했지만 또 그런 선물을 받으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언니에게 그에 맞는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좋은 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저와 그 언니는 사이좋은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면서도 신기한 게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할 만한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놀게 집에 오라고 해도 늘 그 언니네로 오라고 해서 저 뭐라도 꼭 사가지고 언니네로 가게 되었죠. 고맙긴 한데 저희 집에도 오라면 아들은 꼭 학원을 보내고 혼자 오는데 저희 딸이 심심해했거든요. 같이 오면 애들도 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번 말했더니 언니가 학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예체능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좋다며 음대 나온 레슨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지내면서 가끔씩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언니는 얼마나 상류 집안에서 자랐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대학교도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은근히 자랑하려고 다른 엄마들은 만나면 집안 이야기에 학벌에 남편 직업에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이야기 꺼내고 상대방도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이 언니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과묵하고 진중한 스타일인가 보다 하면서도 몇 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을까 정말 신기했었죠. 저는 언니에게 언니 남편이 혹시 한국에 들어오면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어렵게 임신이 돼서 입덧을 하고 있었어요.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던 언니가 왜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냐며 몸 상한다고 지금 딸만 잘 키워도 성공하는 인생이라면서 처음으로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전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이 언니는 정말 나를 이해하기는 하는 걸까 하는 마음에 많이 섭섭했습니다. 5대 독자와 결혼해서 이렇다는 걸 한 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소리를 하니 서운했어요. 언니만큼은 절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병원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면서 누워만 있으라고 당부를 했고 저는 그 가까운 언니네 집도 못 가고 계속 몸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중에 뱃속의 아기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기한텐 미안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제 운명도 서러웠고 이제 다 큰 애를 어쩌나 싶어서 남편에게 넋두리 하면서 울었죠. 남편은 제게 딸이 어떠냐면서 괜찮다고, 부모님은 자기가 설득하겠다며 절 위로했고 남편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니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전 조산기가 있다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매일 오겠다며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틀인가 후부터는 나타나지도 않더군요. 태어나는 날 택시를 불러서 겨우 제가 혼자 몸으로 들어왔는데 배신감이 드는 게 어쩜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저 혼자 애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도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다가 보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언니네 집에 가려고 올라갔고 언니에게 나 왔다고 웃으며 인사를 했더니 언니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저에게 집에 손님이 있어서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다음에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에 놓여있는 남자 신발에 우연히 시선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굉장히 낯익은 게 어디서 많이 본 신발인 거예요. 제 남편 신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남자 구두 디자인이야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주재원 같다던 남편이 왔나 싶어서 신발 하나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싶어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집에 와서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목덜미가 간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긴 머리카락이더라고요. 전 쇼커트라서 저희 집에 긴 머리카락을 가진 건 제 딸밖에 없는데 그보다 더 길이가 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 이상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임신 중이라 제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지 상상했던 일은 아닐 거라고 저 자신을 타일렀던 것 같습니다. 이젠 예민해지니까 별 생각을 다 한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 되었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생각나서 사왔다면서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잘 챙겨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전 쓸데없는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더 잘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안겨 팔베개에 누워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골프를 간다고 해서 준비를 해주었고 새벽에 나갔더라고요.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윗집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일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한참을 궁리하다가 몸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생각한 게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혼자 극장에 앉아 광고가 지나가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느낌이 있잖아요.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심한 복통이 이어지자 저는 바로 119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일을 혼자 겪고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죠. 바로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남편에게도 계속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119에 실려가서 유산으로 수술을 할지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는데 남편은 끝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겨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이 와서 미안하다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특실로 잡아줬다며 편히 쉬라고 하고 자리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에게 전 괜찮다며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어차피 제가 겪을 일이라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침실이 정돈이 안 되어 있어 간단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실 이불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진주 귀걸이가 또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전 소스라치게 놀랐죠. 분명히 제 건 아니었거든요. 이 귀걸이로 인해 남편을 의심하던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점점 커져갔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본격적으로 남편을 캐봐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가 자주 라운딩을 가는 골프장을 가서 당일날 부킹을 했는지, 정말 필드에서 골프를 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부킹은 했었지만 그날 오진 않았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에게도 미안했고 뭔가 속고 있다는 기분에 점점 괴로워졌어요.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할 곳은 언니밖에 없어서 윗집 언니에게 차 한잔 달라고는 둘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를 내왔는데 남편이 제게 사준 케이크와 같은 것이었어요. 구입한 매장도 물론 같았고요.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몸이 안 좋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알겠다고 하며 절 보내줬고요. 그동안 집에 가사 도우미가 몇 번 바뀌고 했던 탓에 설치해놓은 CCTV가 생각났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뭔 일이 있었겠나 싶은 마음이 커서 봐도 허탕만 치겠구나 했죠. 하지만 그 CCTV를 들여다보고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제대로 된 판도라 상자를 열었던 거더군요. 화면 속에서는 저희 집 침대가 나오는데 그 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둘이 뒹굴고 있더군요. 바로 남편과 윗집 언니였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을 누르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연락을 했더니 오늘 남편은 일이 있어 늦는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말한 뒤에 그 진주 귀걸이를 가지고 그 언니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내려갔던 제가 다시 올라오자 윗집 언니는 뭘 두고 간 게 있냐면서 문을 열어주더군요. 길게 말도 하기 싫었고 이상한 촉도 있어서 그 언니 어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니 아이 방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이것저것을 뒤졌고 절 말리는 언니를 뿌리치고 언니 화장대로 가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말도 안 되는 사진이 하나 있더군요. 그 언니와 아들 그리고 제 남편이 단란하게 찍은 사진 액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사진 속 그들은 저보다도 더 가족 같아 보이는 모습이었고 저는 미칠 것 같아서 죽여버리겠다며 언니에게 달겨들어 머리채를 자꾸 휘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니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렇게 둘이 개싸움을 하고 있는데 둘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집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말리려고 나오더군요. 세상에, 그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나와서 저와 언니를 말렸거든요. 저를 힘주어 잡아 끌면서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둘은 저와 결혼 전에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윗집 언니는 업소녀 출신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언니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허락하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둘은 동거부터 한 채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이고요.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그 언니가 사실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서 저에게 접근을 했었다는 걸 알고 난 뒤 정말 저는 둘 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도 모르고 아들 낳아보겠다고 피눈물 나는 시술을 받았을 때 그 윗집 언니는 얼마나 웃기고 고소했을까요? 자기는 아들을 낳은 상태이고 이미 시부모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대로 들어온 며느리가 아들도 못 낳고 아이 자체를 낳기 힘들어했으니 제 꼴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제가 가진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같이 했고요. 혼인 기간도 짧은 것도 아니고 혼인 파탄의 사유도 다 남편에게 있었으니 당연히 소송에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와 딸아이 키우는 양육비 등등 제가 챙길 수 있는 것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절 같이 속여온 시부모에게도 찾아가서 집안 살림을 다 깨부수고 왔습니다.
경찰이라도 부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군요. 본인들도 부끄러운 건 알았겠죠. 자신들은 절대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며느리는 저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제가 무슨 상관인가요? 지들끼리 며느리 시켜주네 마네 하던지 말던지 가짜는 소리를 계속 하시길래 냉장고에 있는 그리도 좋아하셔서 항상 준비해놓는 간장게장까지 시원하게 퍼 부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 법조인이잖아요? 이렇게 거지 같은 인간이 누구의 죄를 묻고 판결을 한답니까? 참나. 제일 어이없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직장에도 저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아주 저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나 있더군요. 그 둘이 지지고 볶고 사는지 어쩌는지 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동거한 남편의 안목도 알아줄만 하죠 뭐. 이렇게라도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전 앞으로도 딸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더러운 인간들 틈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